안녕하십니까. 미추홀 노인복지관 수지침 강사 선규임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봄이 되면 많이 생기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공기의 질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하는지, 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레르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과민성 반응 질환으로 피부병, 눈병, 코병, 기관지 질환 등 그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치유가 힘든 난치가 있고 불치의 만성적인 질병이 많아서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알레르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종류와 증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면 기관지 점막이나 코 점막이 예민한 그 호흡기 환자들은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증상은 감기와 유사해서 천식이나 비염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또는 참나무나 자작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도 중요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환자들은 이런 미세먼지와 꽃가루로 인해서 기관지뿐 아니라 피부도 예민해집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환절기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면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알레르기 종류와 증상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레르기 천식이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천식은 공기를 흡입하면서 들어온 외부의 그 알레르기 물질이 알레르기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진먼지 찐득이나 꽃가루, 봄이 되면 꽃가루 많이 날리죠. 또 곰팡이 또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의 털과 비듬 또는 벌레 부스러기 등 작은 입자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어서 기도에 알레르기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알레르기 천식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하여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처럼 흐르는 맑은 콧물, 또 발작적인 재채기를 한번 시작하면 몇십 번을 그냥 정신없이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코 또는 눈 주위에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막힘,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증상을 특징으로 하고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눈이 결막에 접촉하여 결막에 알레르기성 염증이 발생했을 때를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아기 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이 크기 전에 치료를 해주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피부에 발생하는 만성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인데요. 발진이 생기고 심한 가려움증이 특징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환절기에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알레르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레르기 천식은
확실한 예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력이 있을 경우 또 자녀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침을 한다거나 뭐 꽃가루나 이런 것 때문에 기침을 한다거나 콧물이 나온다거나 이럴 때에는 알레르기 천식을 염두에 두시고 치료할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치료 방법은 환경요법과 약물요법, 그리고 면역요법, 수술요법이 있습니다. 환경요법은 실내를 좀 더 청결하게 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지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환경요법은 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자극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은 대부분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알레르기가 생겼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병원에 알레르기 때문에 가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에 실험을 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알레르기의 처방입니다. 지금 왼쪽에 손바닥을 보시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A3, A4, A5, A6 이 부분은 복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또 A8, A8은 배꼽이고요. A12는 위장입니다. 그리고 A16은 심장, A18은 심포. 이렇게 기본적인 처방을 하셔서 손바닥을 지압봉으로 문질러 주시든지 아니면 앞봉으로 이렇게 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B1, B2, B3, B5, B7 이 부분은 척추를 가리키는데요. 척추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요혈이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상응점을 추가해서 코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경우에는 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끝에 마디 요 부분이 얼굴이라고 했죠. 요 가운데 부분이 코입니다. 이 코 부분을 자극을 해주셔도 좋고 여기에 앞봉을 붙이셔도 좋습니다. 양쪽 손 다 적용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 만약에 지압봉, 앞봉이 없으실 경우에는 은박지를 작게 잘라서 이렇게 마르시면 쌀 알맹이처럼 그렇게 마르셔서 그걸 반창고로 이 부분에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찾기보다는 집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지혜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 요혈이 우리 몸에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에 있는 이 부분을 지압봉으로 많이 자극을 해 주시고 지압봉이 없으실 때는 손뼉을 쳐서 손에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코 부분은 만약에 지압봉이나 이런 앞봉이 없을 경우에는 손톱으로 요 코 부분을 꼭꼭꼭꼭 눌러주시면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 끝에 요 마디가 얼굴이니까 요 부분을 사방을 이렇게 돌려서 손톱으로 꼭꼭꼭꼭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극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될 경우가 혹여라도 있으시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힘든 것을 참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깨, 경관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강하시게 잘 계시다가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수지침 강사 선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